1962년 한국 정부는 체계적인 석유 관리를 위해 당시 금액 25억 원의 자본금을 들여 매일 3만 배럴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울산에 건설하며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매일 5만 배럴의 정제유가 필요했으며 석유공사의 당시 목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후 1964년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는 미국 회사인 걸프사로부터 직접 투자 500만 불과 2천만 불의 차관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걸프사는 대한석유공사의 지분 25%를 양도받고 차관에 대한 연 4.5%의 이자를 받기로 합니다. 그 후 잠시 동안은 지속적인 석유 공급과 기술 이전으로 국내 유류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원유의 수송과 공급을 모두 걸프사에게만 받아야 하는 독소 조항과 이로 인한 걸프사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 당시 정부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울산 정유시설 확장 공사에도 정부와 걸프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석유공사와 걸프사의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6년 석유 공급의 다양화를 위해 제2의 석유 정제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맡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석유 사업은 당시 금액 연 20억 원의 순이익을 가져다 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기에 롯데, 한양, 한국화학 등 당시 거의 모든 국내 재벌 회사들이 제2의 석유 정제 시설의 실수요자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고 당시 럭키화학이 미국 칼텍스와 합작해 세운 호남정유를 앞세워 발빠른 대응으로 제2의 석유 정제 시설의 실수요자가 됩니다. 참고로 이때 호남정유는 지금의 GS 칼텍스의 모태가 됩니다. 그 후에도 정부는 제3의 석유 정제 시설의 건설을 계획하며 걸프사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걸프사는 원유 수송에 석유공사를 참여시키고 원유 공급 가격 할인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정부와 교환하게 됩니다. 또한 울산 정유시설 확장에도 정부와 이견을 좁혀 원만히 합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제3의 석유 정제 시설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1967년 정부는 종합제철 건설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민영화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걸프사 역시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당시 석유공사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75%, 걸프사가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걸프사는 석유공사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또한 합작 당시 걸프사는 석유공사의 지분 49%까지는 주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걸프사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공사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만약 제1과 제2의 석유정제시설 모두를 민간기업에 넘길 경우 이 두 민간기업이 석유 가격을 담합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정부는 석유공사 민영화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서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석유정제시설 확장 및 종합제철 건설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석유공사의 주식을 민간시장에 내어놓는 대신 합작회사인 걸프사에 매도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매도량이 걸프사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석유공사의 경영권을 걸프사에 넘긴 것 아니냐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1970년 대한석유공사는 걸프사와 지배구조를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로 상호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후 걸프사는 석유공사의 재정과 인사권 및
모든 운영권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석유공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사실상 국내 오일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유가 및 물가 변동에 따른 오일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었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74년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걸프사는 수익성이 낮은 석유공사의 나프타 분해 사업을 일본 마루베니에 매각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유리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상폭이 400%를 웃돌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내 여론은 걸프사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됩니다. 그 후 1978년 걸프사는 석유공사의 운영권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초 50대 50의 합작 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금의 150%를 회수하는 시점에서 석유공사의 운영권을 한국에게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당시 50대 50의 비율에서 걸프사의 25% 지분을 한국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걸프사는 이미 1976년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으며 1980년 이전에 투자금액의 150%를 회수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석유공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그룹이었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은 산하기업인 현대제철을 통해 석유공사의 주식 13%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걸프사가 매도할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걸프사는 보유 주식 50%에서 25%만을 한국 측에 넘기고 향후에는 석유화학공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오일 쇼크로 인한 원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남은 25% 모두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걸프사는 주식 매도 금액으로 1억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을 요구하게 되지만 협상을 통해 9,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의 주식 매도를 합의하게 됩니다. 이로써 걸프사는 1962년 한국 정유업계에 뛰어든 지 만 18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하게 됩니다. 지난 기간 걸프사의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금액 총 2,988만 9천 달러에서 그 후 18년 동안 투자액의 173%에 해당하는 5,165만 1천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걸프사가 보유하고 있던 50%의 주식을 9,300만 달러에 매도하고 그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 2,500만 달러를 제외한 6,8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총 8,976만 2천 달러, 우리 돈 1,250억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게 됩니다.